네, 경제를 짚어주는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900만 명이라는 가입자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가입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보험사들이 큰 폭의 적자를 보면서 내년 실손보험료를 최대 20%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손보험료 인상은 갱신 주기에 따라 반영되는 거라서 가입자에 따라서 체감 인상률이 다를 수 있는데요. 얼마나, 그리고 또 왜 오를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배경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 평론가께서는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상 안내문 받아보신 거예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실손이다 보니까 사실 5년마다 갱신되거든요. 저는 아직 갱신할 때가 아니라서 아직 저는 뭐 알람 문자라든지 고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이 인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인상할 거니까 알고 있어라. 왜 그러냐면 이제 15일 전에는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보험업계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올리려면 지금 이제는 가입자들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올릴 거니까 알고 있어라고 이렇게 고지 문자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의 시기와 또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률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네. 자, 지금 보니까 4개의 세대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자기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 보험 증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구실손이 있는데요. 2009년 9월 이전에 이제 가입했던 보험을 우리가 구실손이라 얘기하는데 특징이 자기 부담금이 0원입니다. 그리고 갱신이 5년이에요. 한 1년에서 5년 사이인데 대부분 5년이거든요. 굉장히 좋았네요. 굉장히 좋죠. 보장 상품도 좋고. 두 번째가 이제는 2세대 실손이 바로 표준화 실손인데 이게 왜 표준화냐면 말 그대로 그 전까지는 상품이 표준화되지 않다 보니까 가입 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2세대 실손이라기에는 이 표준화 실손은 표준화가 됐거든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자기 부담금이 처음 생깁니다. 이게 10에서 한 20% 자기 부담이 생기고 또 특징적인 게 이제 갱신이 3년으로 짧아졌죠. 이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신실손이라 얘기하는 3세대 실손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는 17년 4월부터 21년도 올해 6월까지만 출시된 상품인데요. 이게 자기 부담금이 30%,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다음에 갱신이 이때부터 1년으로 돼버렸죠. 그러니까 1년마다 이제 갱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 실손보험이 있는데 올해 7월부터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는 자기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30%까지 자기 부담금이 있고 이것도 갱신이 1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보험을 이제 드시는 분들은 지금은 다 4세대 실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장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쭉 세대를 살펴봤는데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챙겨보셔야 할 게 자, 보험료 인상되면 그러면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세대가 누구일까? 네. 사실 가장 최신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가장 타격을 받는 세대, 어떤 보험이냐면 1세대와 그러니까 2세대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요? 구실손 보험과 먼저 표준화 실손인데 이제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사실 보장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손해율이 좀 심한 보험이 1세대와 2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요번에 한 20% 올려야 돼라고 나오는 게 사실 보면 이제 1세대 보험과 2세대 보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 때문이라도 사실 이제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구실손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 5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 올랐는데 13%가 이제는 매년 오르게 됩니다. 이게 5년치가 쌓여서 한꺼번에 사실 5년 한꺼번에 오르거든요. 피부로 느끼기에 체감하기에 굉장히 많이 오른 느낌이 들거든요. 느껴지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고지를 받으신 분들, 문자를 받으셨을 때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5년치가 한꺼번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거의 체감수로는 한 2배 정도 오른 느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최신 세대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이 가격으로 가입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1세대에 나는 좀 저렴하게 가입했는데 갑자기 왔는데 이게 뭐야? 맞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가입자 입장에서 5년 인상률이 한 번에 반영되는 1세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원래 10만 원을 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연평균 13.4%씩 올렸다고 하면은 이번에 갱신을 하면 18만 7천 원 정도. 8만 7천 원이 쑥 오르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야? 라고 느끼실 수 있다.
저보다 실제로 가면은 8만 7천보다 더 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보험료를 오른다는 게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률이 높을수록 사실 이제 체감하는 그러니까 보험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나이가 많은 구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 나이가 많은데 나는 보험이 구실손이야 이러신 분들은 사실 뭐 요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거의 2배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인상이 이렇게 크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새로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4세대 실손이 나온 이후에 정부나 아니면 보험 회사들은요. 이제는 4세대 실보험으로 갈아타세요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과거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4세 실손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보험을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헷갈리시죠. 내가 그러면 4세대로 갈지 아니면 기존 보험을 갖고 있을지 헷갈리실 텐데 뭐 팁을 드리자면 내가 앞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이대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건강 상태라면 이제 구실손을 계속적으로 옛날 보험을 갖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저처럼 제가 젊은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젊고 청년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병원 갈 일이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구실손은 워낙 보험료가 많다 보니까 차라리 4세대 실손으로 갖고 가는 거. 그래서 상황마다 사실 다르다라는 게 이제 팩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보험 얘기하다 보니까 보험을 마치 판매하는 것처럼 약간 방송이 흘러가고 있지만 네. 중요한 장점과 단점 또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짚어드리고 있는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지난해도 사실은 인상을 했었어요. 네. 그때도 사실 막 이렇게 많이 오른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했었는데 올해가 또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한 사실 보험사들의 뒷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적자가 역대 최대치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뜯어보면 손해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 자료를 갖고 왔는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세대 실손이 이제 손해율의 140%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냥 100원을 받고 140원을 지불한 거거든요. 그럼 40원씩 계속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사실 이제 적자가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회사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하고 있고요. 법정 최고 한 25%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냥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렇죠.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네. 제재가 들어가죠.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12% 정도는 이제는 올릴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입자, 보험사, 의료계로 이제 이해관계자를 정리해 보면은 네. 애초에 이제 보험사가 적자 보는 구조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네.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차트에 보시면은 이제 4가지 차트로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적자 키운 원인들이 다 맞거든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의료 쇼핑이라고 그냥 비급여 항목을 내가 굳이 찾아다니면서 네, 일부에 가신 그런 분도 분들이 있고요.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의료계도 과잉 진료라는 부분이 있고요. 보험업계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 특히 구실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보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들어놨고 금융당국도 무리한 가격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안 올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오르게 되는 보험료율이 이런 부분도 사실 4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의료계 반대에 막혀서 건강보험 시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를 네.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 수가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문재인 케어를 하고 난 다음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병원 수가가 너무 낮다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급여 항목을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사실 과잉 진료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그걸 이제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이제 관리 자체가 못 해줬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백내장 수술이 좀 맞아요. 문제였는데 이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도 심평원에서 어디까지가 백내장 수술의 가이드라인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지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 아직 이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는 의료계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험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래서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대표들이 만나서 이걸 네.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업계 의견은 이제 20% 가까이 올리겠다는데 반영을 해서 이제 평균 15%포인트 정도 인상한다라고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다음 주쯤 이제 발표가 나올 거라고 얘기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는 보험회사가 고지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말,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연도에 이제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갱신이 다가오신 분들은 내가 정확하게 얼마가 오르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의 반발이라든지 소비자들의 반발이 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실손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차 보험료를 좀 내리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